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이제 이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이 힘이라는 정의부터 시작해서 바로 맞아요. 관성 법칙, 가속도 법칙, 이렇게 어려운 법칙들을요, 우리 친구들 다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장 쉬운 힘부터 우리 가장 익숙한 힘부터 공부합시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중력 배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중력은요, 익숙하지만 그렇게 쉬운 힘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분명히 이 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중력 때문에 이렇게 운동하는구나,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도요, 선생님이 픽한 사진으로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POTD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요, 오늘 바로 이 사진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거 공부하나요? 맞아요. 이 사진 딱 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거기에 등속 직선 운동, 여기 써져 있는 거 보여요? 이거 우리 이 그림은 다 몰라도 등속 직선 운동은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 연직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자유 낙하 운동 찾았나요? 자유 낙하 운동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의 운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가? 이 정도의 궁금증을 가지고요, 오늘 한번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시태그 첫 번째, 중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력이라는 이야기가요, 아마 우리 친구들 낯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중력이라는 걸요, 우리가 중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2단원에서 여러 가지 힘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이 중력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함께 했냐면, 선생님, 중력이라는 거는요, 지구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기억날까요? 그때 우리가 근데 우리 친구들 질량이랑 무게랑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쌤 이렇게 질문하면서 질량이랑 무게는 달라요, 우리 이 얘기 했었죠.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무게라는 건 질량에 비례합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유는 모르지만 중력의 크기 무게를 구할 때 질량 m에다가 9.8을 곱하면 중력의 크기 무게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얘기 했었다고요. 그때는 그냥 질량에다가 9.8 곱하면 무게가 되나 봐, 이렇게 넘어갔죠. 근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는요, 더 깊게 가야 되잖아요. 이 9.8? 도대체 뭐지? 왜 질량에다가 9.8 곱하면 중력의 크기 무게가 되는 걸까? 오늘은요, 조금 더 자세히 그 안을 들어가 보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질량이라는 건 물체 고유의 양이에요. 그래서 측정 장소가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값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무게라는 건 중력의 크기라서 지구에서 측정할 때와 달에서 측정할 때 그 값이 달라요, 우리 이 얘기를 했었다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기억이 돌아오고 있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도대체 이 중력이 어떻게 정의된 건가? 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력을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만유인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대요. 자, 만유인력이 뭔가 봤더니 두 물체 사이에는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대요. 두 물체 사이, 우리 역학적 시스템 공부하면서도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두 물체 사이에는요, 항상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대. 우리는 그것을 인력, 당기는 힘, 만유인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당기는 힘이면 그 힘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나요? 자, 일단
두물체라고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약속했잖아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존재합니다. 그 존재함을 수치로 양으로 표현합시다. 질량이었다고요. 그쵸? 그러면 두물체라고 했으니까 이 물체에도 존재하는 양, 질량, 이 물체도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체 고유의 양, 질량이 있다고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이 만유인력은요, 각각의 질량에 비례한대요. 자, 우리 친구들 서로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물체가요, 서로 당길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서로 잘 당길까요? 아니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서로 잘 당길까요? 당연히 가까이 있어야 서로 당기는 힘이 크겠죠. 그 말은 뭐예요? 거리가 멀어지면 그 힘은 작아진대요. 근데 얼마나 작아지냐면 제곱에 반비례한대요. 즉, 거리가 멀어지면 그 힘이 뚝뚝뚝 떨어질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만유인력을요, 각 질량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력상수라는 걸 넣어서 만유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요, 만유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 한 물체를요, 지구로 바꿔보는 거예요. 지구도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와 물체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그러면 만유인력 구할 수 있죠. 하나의 질량을 뭘로 바꿔요? 지구 질량으로. 자, 근데 지구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있어요.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나 돼요. 우리 지표면에서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거, 매우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지구 요 전체 반지름을 생각했을 때는 그 높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 지구 중심에서 아무리 지구에서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6,400km에 비하면 너무 작은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도요, 거의 일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 상수 일정. 그러면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랑 지구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만유인력 작용하는데, 지구는 질량이 엄청나게 커. 이 지구의 질량, 그리고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 그리고 중력상수, 얘는 거의 결정되어 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요렇게 먼저 계산해 볼까? 계산해 봤더니 얘가 9.8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결국 이 힘이라는 건 9.8에 요 물체의 질량을 곱한 거네요. 즉, 지구가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은요, 이 물체의 질량의 9.8 곱한 거래요. 그걸 우리 뭐라고 배운 거예요? 중력이라고 배운 거예요. 즉, 만유인력에서 이 두 물체 중에 한 물체의 질량이 엄청나게 클 때, 그때 이렇게 계산했더니 질량이 9.8 나왔어요. 얘가 지구일 때. 거기에다가 질량 곱하면 결국 그게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거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 물체도 지구를 끌어당긴다면서요. 그러면 지구도 그 물체 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는 안 오는 것 같은데? 그쵸? 분명히 서로 끌어당긴다고 했는데 왜 물체만 지구로 떨어지나요? 왜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얘기 했어요? 힘은 우리 속도 변화량,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속도 변화량이라는 건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합니다. 이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지구의 질량은요, 엄청나게 커요. 힘이 지금 같은 힘이 작용한다고 하면 질량이 지금 지구 정도로 크면 1초의 속도 변화량 거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구는 질량이 너무 커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질량이 지구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죠. 질량이 작아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 크게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물체는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즉, 이 물체만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해가 됐을까요? 즉, 만유인력에서 하나의 물체를 지구로, 그리고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넣고 중력상수 구해보면 그게 바로 9.8 중력 가속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력의 크기라는 걸 그래서 9.8에 질량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중력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만유인력에서 하나의 물체의 질량이 지구처럼 엄청 커요. 이럴 때 보통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기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중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이렇게 했던 거 9.8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G 이렇게 하고 중력 가속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그러면 힘의 크기, 중력의 크기, 무게였잖아요. 결국 무게라는 게 힘의 크기라는 게 질량에다 9.8 곱하면 되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9.8에다가 그 물체의 질량 곱하면 무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이유가 됐죠. 결국 무게라는 건, 중력의 크기라는 건 질량에 비례합니다. 방향은 어디예요? 그치,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다 어디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중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 무게와 질량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 힘의 크기가 무게였다고요. 그 무게가 만약에 이 물체의 질량이 6kg이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9.8 곱한 게 무게가 되죠. 근데 9.8 이거 반올림해서 우리 한 10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60N이 결국 이 물체의 무게, 중력의 크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달이라는 애는 지구보다 질량이 훨씬 작아요. 그러면 그때 넣었던 우리 만유인력에서 지구의 질량 넣었으니까 9.8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달은 지구의 질량에 비하면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끌어당기는 중력의 크기는요,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같은 물체예요. 그러니까 질량은 지구에서나 달에서나 얘는 6kg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달에서의 중력이 지구에서의 6분의 1에 해당한다고요. 그럼 이거 우리 10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 달에서는 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의 크기, 무게가 다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량이라는 건 물체 고유의 양이에요. 지구에서도 달에서도 6kg으로 같지만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의 크기는 지구와 달에서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무게와 달에서의 무게는 즉 측정 장소가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라고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중력이요,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 얘기하기로 했죠. 역학적 시스템이 뭐였어요? 구성요소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 그 물체들이 커다란 모임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집합이었다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균형을 유지하냐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상호작용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안정되게, 어떻게 균형 잡힌 시스템 속에서 있냐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중력이 생명 시스템에 주는 영향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돼요. 자, 나뭇잎에 질량 가지고 있어요. 나뭇잎도. 그럼 어떻게 돼요? 중력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나뭇잎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죠. 이것도요, 중력이 이 생명 시스템에 주는 영향이에요. 자, 포유류 한번 생각해 봐요. 포유류는요, 질량이 엄청 크죠? 그러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도 엄청 클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포유류는요, 그 중력을 견디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근육, 골격이 발달하는 거죠. 자, 식물의 뿌리 생각해 볼까요? 식물의 뿌리가 어디로 점점 뻗어나가요. 땅 속으로. 왜요? 중력이 작용하니까. 되셨을까요? 또 어떤 거 있어요? 고래를 보면요, 바닷속에서는 부력 이런 거 작용하니까 숨 쉬고 잘 사는데 육지로 떠밀려온 고래를 보면 이 고래의 엄청난 몸무게가 중력의 크기잖아요. 허파를 짓눌러서 숨을 쉬질 못하게 한대요.
아, 이것도 그럼 중력의 영향이네요. 길이는 한번 볼까요? 길이를 보면 이 포유류는요, 몸이 클수록 혈압이 되게 높대요. 혈압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지, 우리 심장박동 관련이 있었죠. 즉, 길이 내 혈압이 이렇게 높은 건 이 위쪽까지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중력에 거슬러서 위로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혈압이 높아야겠어요. 이것도 생명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 뭐예요? 그 혈액이 흐르는 혈관, 정맥이에요, 정맥. 근데 여기는 혈압이 낮아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다가 혈액이 거꾸로 이렇게 원래는 가야 되는데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래로. 그럼 되게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올 때는 아래쪽에는 흐르지 못하도록 여기에 뭐가 있냐면 판막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 판막은 위로 올라갈 때는 열리고 아래로 반대로 내려올 때는 밑으로 못 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우리 중력이 생명 시스템에 주고 있는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볼게요. 번지 점프 뭐예요, 우리 친구들? 네.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비슷한 거 뭐 있죠? 이런 건 스카이다이브. 이런 것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 또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면 타는 거 있죠. 바로 뭐예요? 롤러코스터. 이런 것도 다 중력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자, 지구의 대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대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권의 층상 구조 이런 거 공부했었죠. 기억날까요? 지표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력이 크게 작용해서요, 많은 대기가 잡혀 있어요. 우리 이 얘기 공부했다고요. 대기가 잡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중력. 아, 그러면 그 대기로 인해서 우리는 숨도 쉬고, 우주에서 떨어지는 운석,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우주선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우주선이 아니고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 그걸 차단해서 기온을 유지한대요. 아, 그럼 이것도 우리 중력에 대한 영향이네요. 자, 조류를 보면 우리 친구들 조류는 잘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질량이 너무 크면 무게는 질량에 비례하니까 중력이 크게 작용하겠죠. 그럼 날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질량이 적으면 좋다고요. 그럼 잘 날아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뼛속을 보면 비어있대요. 아, 그러면 질량이 작을 거고 끌어당기는 힘, 중력의 크기, 무게가 작겠죠. 그래서 더 잘 날아다닐 수 있을 거예요. 자, 식물세포에는요, 동물세포에는 없는 세포벽이 있어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중력에 의한 세포의 무게를 지탱해서 식물이 높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아, 이거 역시 중력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공 선생님 위로 던졌어요. 그 공은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지죠. 아무리 높게 올려도 언제나 떨어져요. 왜? 중력 때문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생태계를 보면요, 물도 순환하고 대기도 순환해요. 왜 순환하는 거예요? 얘네 밀도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밀도가 큰 건 아래로 내려와요. 뭐 때문에? 중력. 역시나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시스템 안에.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 역시 중력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또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화살 딱 쏴요. 아무리 높게 쏴도 그 화살은 중력 때문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관역에 딱 꽂히게 되는 거예요. 중력에 대한 영향.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와 비슷한 거. 해풍, 육풍 이런 거. 공기의 밀도가 높아져서 중력에 의해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것 때문에 대류가 생기는 거죠. 달은요, 지구에 비해서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중력이 작아요. 지구는 중력이 있어서 대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달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비하면 중력이 작다고요. 그래서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운석, 구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거 같이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운석은요, 대기를 통과하면서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대요. 또 태양과 달이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요, 우리 밀물, 썰물,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조석 현상 나타난다고요. 마지막, 우리 공사 현장 같은 데 가보면요, 그 건물을 이렇게 수직으로 잘 짓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놓냐면 이렇게 수직주, 지금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이죠? 얘가 수직이 잘 맞는가? 이런 것도요, 중력을 이용한 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왜 하나하나 이렇게 공들여 설명하느냐? 우리 친구들 중력은 이런 힘.
이렇게 공부를 끝내라는 단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아, 중력이라는 건 정말 우리 주변에 있구나. 우리가 중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중력에 적응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중력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주변에는 어떻게 중력이 존재하고 있나요?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중력이 뭐예요? 지구가 질량이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거. 그럼 당연히 방향이 어디예요? 지구 중심 방향이죠. 중력의 크기는 질량과 우리 9.8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중력 가속도의 크기였죠. 그거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력의 단위 역시 중력, 힘이에요. 우리 힘은 무슨 단위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뉴턴. 되셨죠? 그래서 중력의 단위는 힘의 단위와 같은 뉴턴을 사용합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이제 중력에 대해서 한번 본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이런 중력만 받아서 운동하는 그런 운동이 있대요. 도대체 그런 운동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해시태그 2번째에서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째, 우리가 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지난 강에서도 선생님이 언급을 했고, 더 자세히는요, 중학교 3학년 3단원에서 우리 자유낙하 운동 이미 공부했다고요. 아마 우리 친구들 실험도 했을 거예요. 이때 뭐 생각날 거냐면 깃털 혹은 쇠공 아니면 뭐 테니스공, 야구공 뭐 이런 것들로 아마 실험했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도록 할게요. 자, 자유낙하 운동이 뭔가 우리 그때 뭐라고 공부했냐면 정지해 있던 물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정지해 있던 물체가 운동할 거래요. 변화가 생겼죠? 그럼 우리 친구들 저번 시간 거 복습 잘 했는지. 정지해 있던 애가 변화해요. 무조건 이 물체에 뭐가 작용해야 돼요? 그렇죠. 힘 작용해야죠. 왜? 힘이라는 게 뭐예요? 변화하게 하는 원인. 이 물체가 변화했다? 힘 받았다. 이거죠. 어떤 힘이 작용할 거래요? 너무 많은 힘을 하면 우리 어려우니까 한 개만 보자고요. 한 개. 아, 정지해 있던 물체에 딱 한 개의 힘이 작용하는데 중력만 받을 거래요. 중력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중력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중력만 받으니까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아래로 떨어지는 변화가 이 힘 때문에 나타납니다. 왜? 힘은 변화하게 하는 원이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힘은 변화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속력을 변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봤더니요. 1초 때 그 물체의 운동의 속도가 9.8이래요. 2초 때 19.6이래요. 3초 때 29.4래요. 4초 때 39.1이래요. 아, 그럼 봤더니 1초에서 2초로 갈 때 속력이 얼마나 증가해요? 9.8만큼 증가했네요. 또 9.8만큼 증가했어요. 또 9.8만큼 증가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는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서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제일 우리 친구들 힘들게 했던 게, 선생님,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깃털이랑 쇠구슬이랑 이게 질량이 다른데 어떻게 떨어지면 얘네가 동시에 떨어지나요? 분명히 자유낙하 운동 공부할 때 깃털이랑 쇠구슬이요 동시에 떨어진대요. 저는요 절대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친구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이요, 선생님 사실 어떤 이유에선지 알 것 같다고요. 자,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가속도 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가속도가 뭐였어요? 단위 시간 동안 1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 그럼 이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게 만약에 질량이 똑같아요. 내가 힘 살짝 주고 얘는 힘을 왕창 줘요. 어떤 애가 속도 변화량이 커요? 아, 당연히 힘 세게 확 주는 애가 속도 변화량 크죠. 즉 속도 변화량이라는 건
힘이 커지면 같이 커진다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똑같은 힘을 줄 거예요. 하나는 질량이 엄청 작은 돌멩이, 하나는 질량 이만한 바위예요. 똑같은 힘을 탁 주면 바위는 안 움직여요. 그죠? 근데 이 돌멩이는 어떻게 돼요? 속도 변화량이 크게 생긴다고요. 아, 질량은 작고 힘은 크면 속도 변화량은 크구나. 그래서 우리 속도 변화량, 가속도는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합니다. 가속도 법칙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익숙한 표현은 F는 힘은 M, A. 그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 M, 이 물체는 힘을 받으면 A라는 가속도로 운동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다 우리가 얹을 내용은 뭐냐면 자유낙하 운동이죠.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 뭐라고요? 정지해 있던 물체가 변화하게 하는 원인 힘,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질 거래요. 그러면 지금 힘, 우리 위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힘을 받아서 가속도 A로 운동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힘이 뭐래요? 중력이래요. 근데 우리 중력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의 크기 곱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mg. 아,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요 힘이 mg네요. 자, mg만큼의 힘을 받아서 요 물체가 A로 운동한다고요. 되셨어요? 근데 이 물체의 질량이라는 건 똑같네요? 그럼 결국 이 물체의 속도 변화량, 그 물체의 속도가 얼마만큼 변할 겁니까? 그거는요, 중력 가속도래요. 얘 뭐예요? 9.8 m/s 제곱이죠. 아,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래프 보면 얼마씩 늘었어요? 9.8씩 늘었다고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힘 받으면 A라는 가속도로 운동하는데 그 힘이 mg의 중력이래요. 아, 그러니까 질량은 똑같네. 즉, 중력만 받아서 어떤 물체가 운동하면 그 물체의 질량하고는요, 속도 변화량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물체든 속도 변화량은요, 중력 가속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깃털을 떨어뜨리든 쇠구슬을 떨어뜨리든 얘네의 속도 변화량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얘네 동시에 낙하해요. 왜요? 속도 변화량이 지금 중력 가속도로 같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요,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 중력이 같으니까 두 물체가 동시에 낙하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 당연히 다르지.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 깃털이 있고 여기 쇠구슬이 있어요. 누구의 질량이 당연히 더 커요? 쇠구슬의 질량이 당연히 더 크죠. 그럼 그 질량을 이렇게 나타내 보자고요. 그러면 중력은 뭐예요? 중력과 속도 곱한 거. 누구의 중력이 더 커요? 당연히 쇠구슬의 중력이 더 커요. 지금 중력의 크기가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즉, 깃털을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살살, 쇠구슬을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세게. 힘이 달라요. 중력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는 속도 변화량이 똑같은 거예요. 중력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질량이 작은 애는 살살, 질량이 큰 애는 세게. 그러니까 얘네의 변화량, 속도가 변화량,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 운동이 지금 자유낙하 운동이다. 질량이랑은 상관없고 얘네 동시에 떨어져요. 이 얘기하는 거죠. 왜요? 중력을 받을 건데 걔는 MA로 운동하게 될 거예요. 즉, 속도 변화량이라는 건 중력 가속도로 질량이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같이 공부했냐면 이 그림 같이 공부했어요. 우리 친구도 혹시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 보면서 정말 깃털이랑 쇠구슬이랑 선생님 동시에 떨어지네요. 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다르니까. 얘네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엔
조금씩 끌어당기고 질량 큰 거에는 왕창 끌어당기니까 얘네의 속도 변화량이 같게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에 얘네 둘은 동시에 낙하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죠? 선생님이 이 깃털이랑 쇠구슬을 진짜 동시에 떨어뜨려요. 지면에 정말 동시에 낙하할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경험적으로 동시에 낙하 안 해요. 그럼 선생님 그거 틀렸네요. 그런가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동시에 낙하할 거다. 얘네 깃털과 쇠구슬이 동시에 낙하할 거예요. 왜?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것이 중력과 속도로 질량과 관계없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동시에 낙하합니다. 근데 이때 전제가 하나 붙어야 돼요. 공기 저항이 없어야 된대요. 그걸 우리는 진공 중이에요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실생활에는요 공기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중은요 공기 저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깃털이 내려가는데 그 공기 저항력이요 운동 방향과 반대. 얘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얘를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깃털은요 이 공기 저항력을 버티면서 내려가야 돼. 깃털은 공기 저항력을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 버티면서 내려가니까 속력이 어떻게 돼요? 쇠구슬보다는 느려요. 천천히. 근데 쇠구슬은 질량이 크죠. 중력 끌어당기는 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력 거의 안 받고 얘가 뚝 떨어진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으면 공기 저항이 작용하니까 깃털이 쇠구슬보다 늦게 떨어져요. 늦게 낙하해요.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낙하 운동은 뭐냐면 공기 저항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중력. 그럼 중력 mg가 이게 작용하는 힘이에요. 힘. 이 힘을 받아서 물체 질량 얘가 A로 운동합니다. 그러면 질량은 똑같으니까 결국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은 G로 똑같네요. 깃털이든 쇠구슬이든 누구든 공기 저항이 없어요. 자유낙하 운동한다면 동시에 낙하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래프로 가보자고요. 정말 그런지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 공부했어요.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라고요. 왜? 중력이 달라요. 끌어당기는 중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의 속도 변화량이 같이 나타나더라. 1초에 9.8m/s의 속력이었어요. 2초에 19.6. 정말 9.8 더해졌네요. 속도 변화량이 9.8이에요. 또 속도 변화량 9.8. 얘가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얘는 힘이 작용해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속력이 변화하고 있는 그 그래프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오늘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을 무시할 때 물체를요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은데요, 가만히 있던 물체가 이제 움직여야 되나 봐요. 그럼 힘 받아야겠네요. 중력에 의해,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 1초 동안 물체의 속력이요 9.8m/s씩 증가할 거래요. 그럼 속력이 변했네요. 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했으니까.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해요? 자유낙하 운동. 근데 자유낙하 운동에서 반드시 뭘 무시해야 돼? 공기 저항이라는 게 없을 때,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공기 저항이 있다면 동시에 낙하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셨죠? 두 번째,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고요.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과 무관하게 9.8m/s 제곱. 이거 뭐예요? 중력 가속도로 모두 관이에요. 해보면 되죠. 어떤 물체는 힘을 받으면 A라는 가속도로 운동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힘이 누구예요? 중력이에요, 중력. mg. 즉, mg라는 힘을 받아서 ma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m이 똑같아. 즉 가속도, 속도 변화량이라는 건 중력 가속도로 그 물체의 질량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되셨죠? 따라서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죠? 공기 중에서 깃털과 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깃털과 구슬은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선생님, 자유낙하 운동에서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는 거 맞잖아요.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반드시 뭐 챙겨야 돼요? 얘가 공기저항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왜? 깃털은 공기저항력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걔를 견디면서 내려가느라 속력이 느려진다고요. 얘 지금 공기 중에서 그래요. 그럼 공기저항 있는 거니까 동시에 낙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자유낙하 운동까지 같이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좀 합쳐보면 우리가 힘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했다고요. 힘이라는 게 뭐예요? 변화하게 하는 원인. 그래서 우리가 알짜힘이 0입니다. 그러면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애는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그럼 이제 힘이 작용해요. 그 중에서도 중력만 받아서 공기저항이 없을 때 물체는 자유낙하 운동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운동이 한 번에 나타나는 운동이 있대요. 우리 그거 해시태그 3번째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이번에는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 친구들 경험적으로 알아요. 선생님이 공을 하나 들고 있다가 이거 수평으로 그냥 이렇게 탁 던져요. 이 물체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던져본 적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포물선 그리면서 떨어져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얘 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걸까?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가 있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방향은요, 이렇게 가고 있는 요 방향을 분석해 보면 결국 이 방향이라는 건요, 요렇게 하나 있는 수평 방향과 요렇게 아래로 움직이는 연직 방향의 합인 거예요. 즉,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물체가 이렇게 운동한다는 건 수평 방향으로 뭔가 운동이 있고 연직 방향으로의 운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분석해 볼 거냐면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하고 있는 이 물체를요, 한 번은 수평 방향으로 살펴볼 거고 한 번은 연직 방향으로 구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됐을까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수평 방향 봅시다. 수평 방향. 자,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게 선생님, 여기 공이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이 공을 던졌어요. 그거 힘 준 거 아니에요? 속력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선생님이 힘 주면 당연히 가만히 있던 물체가 움직일 때는 속력이 변하죠. 근데 선생님 손을 떠났어, 이 공이. 선생님 손을 떠나고 나면 또 힘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은 변하게 하는 원인. 그럼 선생님이 손 떠날 때, 손에서 던질 때는 힘 작용했지만 그 다음에는 받는 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 지금 거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수평 방향으로 선생님 맨 처음 던져줄 땐 있었지만 선생님 손 떠나고 나서는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알짜힘이 0일 때 우리 1법칙에서 공부한 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알짜힘이 0이면요, 선생님, 정지해 있던 애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직선으로 운동한다 그랬죠. 빠르기도 안 바꾼다 그랬어요. 등속한다 그랬다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던질 때는 힘 줬지만 선생님 손을 떠나고 나면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물체는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도 바꾸지 않고 속력도 바꾸지 않고 등속 직선 운동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자, 그럼 수평 방향만 확인할 거예요. 수평 방향만.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공을요, 우리 이 연직 방향은 안 하고 얘를 공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 위치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요 수평 방향만 분석을 하자는 거예요.
정말 등속 직선 운동하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초 동안, 단시간 동안 이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도 이만큼, 그 다음에도 이만큼, 그 다음에도 이만큼. 똑같은 시간 동안 계속 같은 거리를 간다. 이거 뭐예요? 아니, 등속 운동 하는 거지. 방향도 안 바꿨어요. 등속 직선 운동 하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연직 방향이에요. 작용하는 힘이 뭐밖에 없어요. 공기 저항이 없다. 이렇게 하면 작용하는 힘이 이거 뭐밖에 없어요. 아, 그렇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가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무슨 힘작용? 중력작용. 대신 하나의 단서가 붙어요. 공기 저항 없어요. 그럼 이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 자유낙하 운동하겠죠. 속력이 점점 증가할 거예요. 얼마만큼씩? 9.8만큼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되니까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이렇게. 왜요? 속력이 계속 증가하니까. 되셨을까요? 자, 그럼 수평 방향의 등속 직선 운동이랑 연직 방향의 자유낙하 운동이 계속 나타나면서 공은 앞으로 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면서 이만큼, 떨어지면서 이만큼, 떨어지면서 이만큼. 결론적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더라.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건 얘를 수평 방향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연직 방향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우리가 배운 운동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공은요. 앞으로 선생님이 던지진 않고 정지해 놨다가 그냥 손을 놨어요. 그럼 얘는 무슨 운동하죠? 그렇죠. 아래로 자유낙하 운동하잖아요. 이렇게 자유낙하 하는 운동이랑 선생님이 수평으로 던졌어. 그럼 걔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을 하겠죠. 걔네 둘의 운동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수평 방향의 물체 운동 봅시다.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이랑 선생님이 앞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이랑 선생님이요. 자유낙하만 시켰어요. 수평 방향에 힘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아래로만 떨어지는 거죠. 자유낙하 운동 한다고요. 근데 선생님이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 그럼 힘은 수평 방향으로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 하나 추가되니까 포물선이 생기는 거지. 얘 연직 방향 운동에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력만 작용하니까. 아, 그럼 선생님,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결국 자유낙하 하는 애와 높이가 똑같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낙하 하는 애랑 선생님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얘랑 결국 계속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높이에 있어서 자유낙하에서 떨어진 애랑 수평 방향으로 던진 이 물체랑 결국에 지면에는 동시에 도달할 거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왜?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똑같아요. 운동이 똑같다고요, 지금. 얘도 자유낙하. 이렇게 돼도 자유낙하. 아, 그럼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요. 수평 방향으로 더 세게 물체를 던져요. 그렇다고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유낙하 운동에 변화 있어요? 없지. 내가 수평 방향으로만 던졌잖아요, 힘을. 그러면 수평 방향에 선생님 손 떠나고 나면 어떤 운동 한다 그랬어요? 등속 직선 운동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 속력을 세게 줬어. 그러면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즉, 이동 거리가 증가하는 거예요. 얘가 요렇게 요 빨간 공 보면 요만큼씩 등속 직선 운동 하다가 속력을 크게 주면 요 파란 공 보이죠? 더 간격이 넓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더 멀리 가서 떨어지는 것 뿐이라고. 더 멀리 가서. 그러나 자유낙하 하면서 떨어지는 이때와 더 멀리 가서 떨어지는 이 물체는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되셨을까요? 그럼 연직 방향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동일하다. 자유낙하하는 이 물체와 수평으로 던져진 이 물체는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동일하다고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던지면 더 멀리 가서 이동거리 늘어나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얘나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수평으로 던진 공은 수평 방향으로는 선생님 손 떠나고 나면 힘 안 받는다고요.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할 거고.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힘만 받아요? 중력만. 그럼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럼 수평으로 물체 던진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바로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그쵸.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요? 그렇지.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합쳐져서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해석으로요. 옳은 건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을 보고 여긴 이동거리예요. 1초 동안 예를 들어 3m 갔어요. 2초 동안에는 총 6m 갔어요. 3초 동안에는 총 9m 갔어요. 이 말은 뭐예요? 1초 동안 3m씩 계속 갔다는 거예요. 속력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1초 동안 3m 가고 그 다음 1초 때도 3m 가니까 총 6m 간 거고 그 다음 1초 때도 또 3m 가니까 9m 간 거잖아요. 얘는 3m/s로 속력이 일정. 이거 뭐예요? 방향을 안 바꿨다면 등속, 직선 운동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얘 속력이랑 시간 그래프예요. 1초 때 9.8, 2초 때 19.6, 3초 때 29.4. 지금 몇씩 계속 늘어요. 9.8. 그럼 이런 운동.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 그래프를 우리는 자유낙하 그래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하나의 예로 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봅시다. 가는 수평 방향의 운동을 나타낸다? 수평 방향은 뭐였어요? 등속, 직선, 운동. 그럼 등속, 직선, 운동? 맞네요. 동그라미. 나는요, 연직 방향 운동, 연직 방향의 운동은 뭐였어요? 자유낙하 운동. 얘 지금 자유낙하 운동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등속, 직선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전체의 총정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요. 오늘 선생님이 픽했던 사진 POTD로 돌아가서 오늘 공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친구들 선생님 픽한 사진 보면 이제는 어때요? 아, 선생님 이거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네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랑 자유낙하 운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나 수평으로 던진 물체나 결국에 지면에는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봤습니다. 중력의 정의, 중력만 받아서 일어나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 그리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꼭 복습을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할 때요, EBS 아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거,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또 바로 이런 역학적 시스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의에 만나도록 할게요.